얘들아 안녕, 김영배 선생님이야.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냈니?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용돈도 받았니?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4단원 서양 문물과 서학의 전례에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17세기 무렵 조선은 당시 중국에 머물렀던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 문물과 함께 새로운 종교도 전해졌는데 천주교는 서양에서 전해진 학문이라 하여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다가 일부 사람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서양의 문물과 서학의 전례 내용 중 조선 후기에 전래된 서양 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의 전래 과정과 서학이 조선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서양 문물을 소개한 사람은 주로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중국에 소개해 주었는데 이때 중국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사신들도 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신들은 서양 선교사들과 만나 서양 문물을 직접 소개받거나 서양인이 중국어로 쓴 과학기술 분야의 책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양 문물을 조선에 들여와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들어온 대표적인 것으로 천리경, 곧 만원경이죠. 자명조, 시계입니다. 곤염, 만국전도, 세계 지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양 문물의 전례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중국보다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접한 서양 문물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주된 관심이 포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 서적도 조선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럼 서학의 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책들이 연구되면서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서학은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문을 뜻합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 천주실이라는 천주교의 교리를 책이 전래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학문으로서 연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조 때에는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서를 받고 돌아오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신앙활동이 상민과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법으로 금하였습니다. 서양 문물인 천주교가 유교 예법에 어긋나며 우리 고유의 풍습을 해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전동 성당이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 윤지충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전동 성당은 윤지충이 처형당한 전주 풍남문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다. 서명역사일보에서 조선 후기 동학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최재우는 서학이 우리 것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성리학만으로는 백성들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최재우는 서양의 힘을 배경으로 한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서학의 장점을 받아들였으며 전통적인 민간신앙, 유교, 불교 등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동학은 인내천과 후천계백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후천계백 사상은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시 살아가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이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동학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이는 종교라고 하여 금지하고 최재우를 잡아들여 처형하였습니다. 최재우의 가르침은 최시영으로 이어졌고 최시영은 숨어 다니면서 동학을 널리 전파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도에서 시작된 동학은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 속을 파고 들어간 동학은 30년 뒤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김영배 선생님의 역정 걷고 서양 문물과 서학의 전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세기 무렵 조선은 당시 중국에 머물렀던 서양 선교사를 통해 천리경, 자명종, 권윤만국 정도 등과 같은 서양 문물이 전래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서양 문물의 전래는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 외에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종교도 전해지는데요. 천주교는 서양에서 전해진 학문이라 하여 서학이라는 이름을 연구되었다가 일부 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는요, 유교사회 나라의 질서를 흔든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 금하게 되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그럼 오늘의 도전과제가 나갑니다. 도전과제 1번. 서양 문물의 전례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은 사회과 탐구 24쪽, 25쪽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도전과제 2번. 천주교가 백성들에게 널려 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회과 탐구 26쪽을 참고해서 살펴보고 이게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